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수분들까지 분석해드리는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이 또다시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황당무계한 역사공정을 들고 나서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변방정권이라는 동북공정 완결판을 교재로 편찬했던 중국이라서 이번 일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중국의 역사 공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이런 일방적 주장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나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18일 전날 지린성에서 열린 2025년 국제박물관의 날 행사에서 1700여 년 전인 서진시기에 진고구려 귀이후라는 문구가 새겨진 말 모양의 황금 인장이 지안시 박물관에 기증됐다면서 중국 서진, 그러니까 265에서 316년까지를 중국 서진시기인데 이 왕조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유물은 도장면 2.4에서 2.3cm, 전치 높이 2.8cm, 무게 약 88g의 크기로 손잡이 부분은 말을 형상화한 조각이 덧붙였는데 도장면에는 진고구려 귀이후라는 문구가 선명한 필치로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어서 진고구려 귀이후는 지난달 한 일본 소장가가 이번 경매에 내놓으면서 경매사 차이나 가디언의 홍콩 경매에 출품됐고 지안 출신의 민간기업인 진밍난 진도그룹 회장 부부가 1,079만 7천 홍콩달, 우리나라 돈 한 19억 3천만 원에 낙찰받아 기증됐다. 그러면서 이 인장이 새겨진 귀의라는 표현을 순종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귀의후는 고대 중국 국가가 소수민족 지도자에게 내리던 봉작이다. 그러면서 이 고구려가 당시 중국 중앙정부에 신복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신화통신은 또 고구려는 중국 동북부 고대민족 지방정권으로 한, 위진, 남북조, 당시대를 거쳐 동북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진나라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관나라에 있는 소수민족 정권 수장에게 인장을 수여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다만 이 인장이 서진이 소수민족 고구려에게 준 관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서 발견된 고구려 조공, 책봉 관련 인장 6점에 비해서 규격이 높고 그것들과 완전한 연쇄 증거를 이뤄 서진 시기 고구려가 중원 왕조의 유한 관할 아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학계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화통신은 더불어 황금인장은 소수민족과 중원 왕조 교류의 진귀한 실물 증거이자 동북 변강, 그러니까 변방 역사 추가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린대 고고학과 왕징환 교수는 이 인장은 서진이 고구려에 대한 책봉을 행했다는 실물 증거라고 신화통신에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헌상으로는 명확한 기록이 없지만 이번 황금인장과 과거 출토된 몇 점의 진고구려 솔선 동의는 고구려가 당시 중원왕조의 영향권 아래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안시 박물관 고쟁강 관장도 해당 인장을 엄격히 보존하고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일반에 공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신화통신의 보도 내용이나 관련 주장들이 해당 인장의 진위 여부, 또 과학적 검증, 학계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대동아시아의 국제관계 형식이었던 조공, 책봉 관계나 당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대재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지난 3월 한국고대사학회에 이 인장을 소개하면서 한위 이래 이 중국 중원 정권은 주변 이민족 수장에게 책봉과 함께 관인을 수여하는 외교적 전통이 있었으며 위 진 시기에는 관인 등급이 국왕인, 귀의 왕후인, 솔선인 등 3등급으로 확립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서 지금까지 실물이 전해진 진고구려 인장은 3등급 솔선들만 있었는데 진고구려 귀이후를 통해서 2등급 귀이후 인장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금인, 그러니까 황금 인장의 수집 경위나 진위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향후 중국에서 관련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 일각에서는 인장의 존재를 고구려에 대한 진의 지배를 보여주는 실물 자료로 확대 해석해 보지만 책봉과 인장의 분급은 동아시아의 오래된 외교적 형식으로
실제 국제 정세와 상당한 거리에 있음에 유의해야 된다면서 4세기 이후 진은 북방이 오호에 의해 판도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 있었고 대외적 위기를 타개하기에 선비나 오환 및 고구려의 수장에게 금인을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고구려의 황금 인장에 대해 역사적 해석이나 설명을 아예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서진이 중국의 변방으로 책봉을 받는 집단이었던 고구려에 책봉을 행했다는 증거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은 관심도 없고 그저 고구려를 중국의 변방 정권으로 낙인 찍으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린대 고고학과 왕석한 교수의 주장 등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변방 정권으로 기술한 대학용 교재를 발간하고 관련 온라인 강좌까지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소수민족까지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보는 소위 중화민족 공동체 논리로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동북공정의 완결판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중화민족 공동체 개론을 출판하고 소수민족 지역 내 대학 등을 중심으로 관련 강의를 개설해서 대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좌를 개설한 주무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로 주임은 판애인데 그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중국의 소수민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 산하기관이죠. 그간 중국 내 모든 민족의 동질성을 내세우는 사업을 강화해온 조직입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중화민족 공동체 논리를 설파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3월 티베트 라사에서 일어난 승려 소요 사태라든지 2009년 7월 신장 우르무치에서 발생한 한족과 유구르족 사이의 유혈 충돌 등을 배경으로 등장한 겁니다.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변방 정권으로 기술한 대학용 교재 발간도 결국은 이 고대부터 중국은 하나다. 이런 논리로 중국 내 민족 분열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교재의 개론에는 동북 방향에는 앞뒤로 고구려와 발해국 등 변방 정권이 존재했다라고 서술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 2004년 동북 공정 단계에서는 고구려사를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소수민족이라는 표현마저 삭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동북공정에서는 서기 427년 고구려가 수도를 국내성, 현재 중국 지안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것을 기준으로 중국사와 한국사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고구려사 전체를 중국 내의 역사로 편입시키면서 단일한 문명론을 주장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역사학계는 중국이 동북공정 이후에 20년 동안 중화민족 공동체를 넘어서 중국 중심의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21세기판 중화사상 이론을 만들어 본격적인 보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고대사를 아예 전면 부인하면서 그마저도 중국의 역사 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 3월에 이 백두산이 중국 명칭인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중국 만리장성에 대한 왜곡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래 뻥을 치기 좋아하는 나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오픈 백과 사이트 위키디피아에는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평양까지 이어진 모습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키디피아에 게재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사실로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사실 만리장성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공을 막으려고 진나라 시황 때 처음 건립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성벽 대부분은 15세기 후 명나라 때 쌓은 성벽입니다. 길이는 약 6,352km로 지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 당국이 동북공정을 본격화하면서 지난 2009년에는 이게 6,352km에서 8,851km로 늘어나더니 2012년에는 고구려와 발해가 쌓은 성까지 포함해서 21,196km까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아예 날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남북이 통일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남북이 하나로 되면 중국 자신들이 그랬듯이 통일된 한국이 옛 고구려의 역사를 주장하면서 역으로
고토 회복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겠죠.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겁니다. 아마도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집어삼키려고 하듯이 통일된 한국도 중국을 향해서 고토 회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판단한 듯한데요. 그렇다고 역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변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변조하려 드는 중국이 덩치답지 않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주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